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는 콧물과 재채기. 깊이 잠을 자는 것도 어려운데요. 고단한 하루의 피로는 풀리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호흡기에 생긴 다양한 증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코가 막히고 이 건조해지니까 아프고 코피도 자주 나고. 같이 자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할 정도로 코 고는 소리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거는 제가 자는데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코가 막히니까. 비염, 수면 무호흡증, 비중격 만곡증 등의 다양한 질환은 숨 쉬는 통로를 막아 원활한 호흡을 방해하는데요. 한 번 생기면 쉽게 낫지 않아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소가 제대로 몸에 전달되지 않으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저희가 단순 코골이와 항상 조금 혼동되는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 코골이와 다르게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사고나 이런 업무 효율이 떨어져서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거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뇌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뇌경색이라든가 치매 같은 이런 합병증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후유증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숨 막히는 밤, 피곤한 하루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수면장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재훈 원장. 풍부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코 기능과 외형을 개선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무건 원장. 지긋지긋한 비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일상을 선물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홍대 원장. 자연이 주는 신선한 공기도 향긋한 풀내음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승열 씨. 평소 코막힘 증상이 심해 코로 숨쉬기가 힘들었는데요. 마스크를 쓰면서 불편함은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편했던 건 코골이가 심하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것보다는 주변에서 얘기한 걸 처음 들은 거는 이제 대학교 MT 때 같이 모여 잤는데 친구들이 다음날 막 너 숨 안 쉬더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때 주변에서는 항상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 고는 것도 코 고는 거지만은 숨을 안 쉬는 게 뭐 1분, 2분 막 이렇게 느껴진다고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경우에 목이 칼칼하고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뭐 항상 아침마다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코를 곤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더 심해지는 증상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환자분이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을 수면 중에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 심전도, 뇌파, 근전도, 그리고 산소포화도, 맥박 같은 것들을 적외선 카메라로 녹화하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26가지 센서를 통해서 환자분이 밤사이에 주무시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10초 이상 숨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번 이상이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하는데요. 무호흡 횟수가 38번에 달하는 고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사실 상당히 좀 심각하게 나와서요. 네. 무호흡증이 사실 너무 심하게 나와요. 네. 자, 주무시는 동안에 숨 멈추는 게 100번이 넘어가고 1시간에 38번 정도 숨 멈추세요. 네. 코골이도 저희 기준에서는 기준치의 3배 이상 시끄러움을 나타내고 있었고, 자는 것도 사실 너무 얕은 잠밖에 못 주무시거든요. 네. 이렇게 사실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잠이 부족하니까 낮에도 많이 졸리는 거고 네. 생활할 때도 많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잠자면서 숨을 멈추는 횟수는 총 118회로 평균적으로 37초 동안 숨을 멈추고 최장 무호흡 시간은 무려 1분 33초에 이르렀는데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코골이 많이 하신 분들이 이렇게 목젖이 층져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넓혀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셨을 때 숨 쉬는 길이 많이 확보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무호흡을 이겨내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수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긴장되고요. 수술이 잘 끝나가지고 잠잘 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숨구멍을 틔워주기 위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목 부위에 지방이 축적되거나 혀, 편도 등의 조직이 비대해지면 목 안의 공간이 줄어드는데요. 특히 자려고 누웠을 때 주변 기관이 기도를 막으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승열님은 이제 기도가 너무 좁아져 있는 게 눈에 보였고 비염, 비중격 망곡증이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코 수술과 목 수술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 부분에는 축농증, 비중격 망곡증에 대한 교정술, 비염 수술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했고요. 목 부분에서는 설근부 축소술, 그리고 목젖 수술, 편도 절제술을 동시에 시행했던 환자분입니다. 기도를 확장하기 위해 목젖 양쪽에 있는 편도선을 절제합니다. 아래로 처진 목젖은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한 후 봉합하는데요. 혀뿌린 설근부는 고주파 열 치료기를 이용해 축소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넓혀서 자는 동안에도 공기가 잘 통할 수 있을 겁니다. 성인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어나는 부분이 혀 쪽에 있는 설근부라든가 또는 이제 이런 구개 편도 쪽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코가 막혀 있으면 결국은 무호흡증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코 수술을 같이 해주는 게 항상 환자의 만족도와 수면 무호흡증의 정도를 훨씬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수술을 계획할 때는 일반적인 편도라든가 설근부 축소술 외에도 항상 이런 비강에 관련된 수술을 같이 해준다면 훨씬 더 수술 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를 막고 있었는데요. 비중격을 바르게 교정해 줍니다. 외부 공기를 정화하는 합의갑계도 비대해져 있었는데요. 고주파로 축소해 코 속 공간을 확보하고 코막힘을 개선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많은 것들을 교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있었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출혈량도 많이 적었고 그리고 환자분의 회복 속도도 상대적으로 많이 좋은 편이라서 제가 볼 때는 한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 사이에 휘어있던 비중격을 펴주고 비대해진 합의갑계를 축소해 코로 숨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답답한 하루에서 벗어나 숨 쉴 구멍이 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마 사진에서도 나오듯이 네네. 지금 편도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목젖이 덜렁거리고 처져 있고 이렇게 좀 좁았거든요. 엄청 공간 자체가. 근데 오늘 보시면 많이 넓어졌죠, 그죠? 공간 자체가 훨씬 더 잘 드러나서 이대로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고주파의 치료 기간이 지금보다 작용 시간이 조금 더 뒤에 나오기 때문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이 숨 쉬는 게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숨 쉬는 것도 편하고 말하는 것도 편하고 이번 수술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금연도 하게 됐고 금주도 하고 있고 체중도 지금 거의 한 7, 8kg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생활이 편해지다 보면 식습관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래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수술해서 이제 넓혀 놓은 부위가
이제 그런 지방 조직으로 대체가 되면서 다시 좁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고 일어나면 상쾌하지 않고 오히려 심한 두통이 있었다는 김태훈 씨. 평소에도 심한 코골이로 본의 아니게 주변에 폐를 끼치기도 했는데요. 자고 일어나도 잠과 같지도 않고요. 잠뿐만 아니라 이 코가 항상 막혀 있고 같이 자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할 정도로 코 고는 소리가 심해가지고 뭐 탱크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할 정도였고요.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거는 제가 자는데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위험한 건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좀 찹찹했죠, 이게. 건강에 안 좋다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돼가지고 원래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쪽으로 추천을 해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저희 병원 왔을 때 사실 두통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왜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코도 좀 골고 무호흡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같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CT도 찍고 내시경 사진도 확인하고 했을 때 이거는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원 검사를 권유드려서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아침에 이유 없이 두통이 지속된다면 수면 장애를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수면 중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면 아침 두통과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 고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저희가 수면 다원 검사를 했는데 환자분이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약간 치료의 방향 중에서 양압기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환자분은 본인의 그런 환경상 수술적 치료가 더 맞다고 본인이 판단하셨고 저희도 수술을 위해서 CT를 찍어보니 교정할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좁아져 있는 기도를 수술로 넓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는데요. 꽉 막혀있던 코도 교정해 공기가 원활하게 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자면 계속 깨가지고 한 번 쭉 자본 적이 없는데 수술 받고 나서 뭐 안 깨고 일단 잘 수가 있어가지고 머리도 안 아프고 코도 좀 안 막히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훈 씨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제대로 잘 수 없어 생겼던 만성 피로도 사라졌는데요. 무엇보다 운전할 때마다 밀려오던 졸음이 사라져 안심됩니다. 벌써 수술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그죠? 오늘 저희가 수술 전과 비교해서 내시경도 보고 CT도 찍어봤는데 경과는 다행히 겉으로 보기에 경과는 많이 좋은 것 같고요. 그때 환자분 자던 모습이 여기 이제 이 모습이 다원 검사의 모습이에요. 숨이 엄청 오래오래 멈춰요. 잠깐 내쉬다가 계속 멈추고 내쉬고 이 파란색 점이 계속 나와요. 코골이는 몸속으로 들어온 공기가 연구개, 혀풀이 등을 떨리게 하며 발생하는 소음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코골이는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코골이가 잦은 환자의 대부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숨이 안 멈출 때는 코를 고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환자분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얕은 수면만 주무시고 이렇게 자니까 환자분이 산소에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머리에 많이 차게 되고 동맥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다 보면 그쪽에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2달 있다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수술 전에 이제 목에 구조예요, 그죠? 이게 편도도 엄청 크시고 목젖이 거의 막 붙어 있을 정도, 안쪽에 혀가 뒤까지 밀려 있고요. 근데 오늘 보면 뭔가 많이 열렸죠, 그죠? 양쪽도 열렸고 여기 목젖도 많이 줄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혀도 제가 앞으로 많이 당겨놨어요. 그렇게 해놨고요. 코도 한번 보시면 코는 이제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고요. 오늘 같은 공간을 보셨을 때 많이 열렸죠, 그죠?
본인이 잘 느낄 거예요. 사실 숨 쉬는 게 편해졌다는 거. 2달 있다가 예. 다원 검사 한 번 더 해서 결과 비교 한번 해보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뭐 이제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는 관리하기는 제 나름이니까 앞으로 운동을 좀 더 해가지고 운동해서 체중 조절해서 잠도 더 잘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봐야죠.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고 수술하고 처음에 지나서 솔직히 2, 3일 동안에는 수술한 거를 정말 후회했거든요. 이게 목도 너무 아프고 2주일까지는 죽을 먹어야 돼서 너무 힘든데 그것만 딱 극복하시면 많이 나아집니다.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잠도 확실히 편하게 자니까 저도 괜찮아졌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본인이 수면 중에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하는 것은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무호흡증, 기면증, 렘 수면 행동 장애, 주기성 사지불안 증후군 같은 많은 그런 증상과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고 모두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김일식 씨는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지만 10개월째 양압기를 사용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거 그게 가장 불편했고요. 그다음에 밤에 잘 때 이제 제가 코를 하도 많이 고니까 옆에서 한번 깨우면은 또 일어났다가 또 바로 자고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이제 피곤한 감이 하루 종일 일상생활에서 피곤한 감이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숨 이제 코골이를 하면서 코골이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와이프가 옆에서 숨을 안 쉰다.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몸에도 안 좋고 뭐 그런 거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병원을 한번 찾아보고 간 거거든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껴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각 증상 같은 경우는 낮졸림이 너무 심하다든가 아니면 운전 중에 졸음을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경우에 이런 수면 장애를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의심해서 가장 오는 경우가 많고요.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는 당연히 코골이 때문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숨을 멈춘 상태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런 보호자분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아내의 걱정으로 찾은 병원에서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았죠. 그 무호흡증이 예전에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잘 때 이제 숨 멈추는 거라든가 덜 쉬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시간당 거의 한 28회 정도, 보통 성인의 4배에서 5배 정도를 꼭 오는 게 보이고, 김일식님 같은 경우는 처음 오셨을 때 사실 본인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오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분께서 주무실 때 너무 시끄럽다, 병원 가봐라 해서 이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수면다운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무호흡증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양압기 치료하자라고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이 6개월 정도 고민을 하셨습니다. 증상이 너무 좋아지지 않으니까 결국 저희와 상의해서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양압기를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데 이제 한 10개월 정도 썼다, 그죠? 네. 좀 어떠세요? 본인이 느끼는 거는? 알람 소리 듣고 바로 경쾌하게 일어나는 몸이 네. 아침에 일어날 때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썼을 때 무호흡증은 거의 안 나타나요. 저희가 원래 숫자가 28이었는데 네. 지금은 2보다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5배 이상 훨씬 더 효과를 보시는 것 같고 이렇게 적응하시면요. 뭐 수술하고 하실 필요 없거든요. 이대로 잘 지내시면 사실 이거만큼 좋은 치료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식님은 처음에 아무래도 양압기 치료를 좀 거부했던 분인데 이제 쓰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서 지금은 누구보다 잘 쓰고 계신 분이거든요.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무호흡증의 정도가 20점이 넘어가는 25점 정도 나오는 중등도의 무호흡증이 있으셨는데 현재 양압기를 착용하고 저희가 본 데이터에서는 무호흡증 점수가 2점 이내, 5점 밑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상당히 착용도 잘 하고 계시고 쓰는 시간도 좋고요. 그리고 공기가 새는 에어 리키지도 전혀 없는 정말 좋은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압기는 자는 동안 공기를 인위적으로 공급해 기도를 확장해주는 기계인데요.
잘 때 얼굴에 착용하면 호흡 장애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면 다원 검사를 기반으로 공기를 불어넣을 가장 적절한 압력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이 제하고 숨하고 이게 탁탁 한 번씩 안 맞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2, 3일 정도 착용하니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전체 전면을 덮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솔직히. 숨소리도 솔직히 공기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소리만 들리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양압기 사용이 부담스러워 긴 고민 끝에 결심한 치료인데요.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큰 불편함 없이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쌍둥이인 두 딸도 그런 아빠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제 경주 놀러 갈 때 있지. 그때 아빠는 양압기를 안 두고 다녔잖아. 그때는 아빠가 항시 가비유비 자고 나면은 너희들 자고 나면 잤는데 그때도 자면서 중간에 깨들 때 아빠가 코 고는 소리 들으니까 어땠어? 시끄러워. 근데 아빠 옆에다가 그렇지. 유빈이가 특히 아빠랑 옆에 많이 잤지. 많이 시끄러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또 없었어? 기억나는 거는? 아빠가 코 골 때 응. 그냥 원래 아빠들은 이렇게 코를 심하게 고나요. 너무 크니까 소리가 크니까 한 번 깼을 때 제대로 잘못 자. 한번 아빠 때문에 잠 못 자고 맞지. 최근에 아빠랑 놀러 간 게 서울에 놀러 갔었지. 그때 아빠 양압기 들고 다녔잖아. 그때는 어땠어? 그때 엄청 조용했어. 아빠가 먼저 자도 응. 엄청 조용하고. 맞지. 응. 아빠 양압 쓰는 게 좋지. 응. 평생 써야 된다는데? 응. 평생 쓸까? 응. 알았어. 치료 전에는 저녁만 되면 피곤함이 몰려왔는데요.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루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수면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치료와 함께 시작한 운동도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지금 양압기 쓰고 나서부터는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양압기 쓰기 이전에는 좀 항시 피곤했고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바빴습니다. 근데 양압기 쓰고 난 이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녁에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체력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양압기 꾸준히 쓰고 있지만은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쓰면서 좋은 체력하고 좋은 정신으로 가지고 가족들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숙면과 함께 진짜 소중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되찾았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한 뒤에 수면 무호흡증이 진단이 됐을 때 치료가 필요한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저희가 치료를 수술적 치료와 양압기 치료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끼고 있고 그에 따른 해부학적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양압기 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본인의 적절한 압력을 맞춘 다음에 그 압력이 적응이 된다면 언제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5년 전부터 코막힘 증상으로 고생했다는 김미영 씨. 환절기만 되면 재채기와 가려움증은 더 심해졌는데요.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비염도 심한데 축농증도 있고요. 그리고 이 코막힘도 심해서 밤에 잘 때 하고 일상생활할 때 또 재채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서 여러 가지 불편했어요. 꽃가루 바깥 외출 시에 재채기 엄청 심하고 수면 중에 그 코막힘 때문에 제일 심각해요.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들이마시고 세게 후 삑소리 날 때까지 불어주세요. 코막힘, 콧물 등의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어 삶의 질이 떨어졌는데요. 이미 만성적으로 진행돼 약물로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죠.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시행한 코 성형으로 피부가 딱딱해지고 코끝이 들리는 변형이 있었는데요. 코의 기능적인 문제와 외형적인 부분을 같이 개선하고 싶었죠. 평소에 뭐 콧물이나 재채기나 코 가려움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건 엄청 심해요. 그런 것도 심하시고. 이거 언제부터 이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4, 5년 정도. 4, 5년 전부터요. 네, 오래되셨네요. 일단은 제일 앞쪽에 보시면 이게 오른쪽 코고 왼쪽 코거든요. 앞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이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앞쪽은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뒤쪽은 보면 이게 오른쪽 왼쪽인데 뒤쪽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앞쪽은 요렇게 돼서 뒤쪽은 요렇게 해가지고 양쪽 다 지금 막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비염도 있으신 상태고요. 네. 박지윤님 같은 경우는 내원 당시에 코 증상을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코막힘도 있었고요.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우리가 비염 증상으로 분류를 하는 그 4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으셨었던 분입니다. 이제 내시경을 확인해 봤을 때 비중격이 우측으로 많이 휘어 있었고요. 비염 또한 동반돼서 숨쉬는 공간이 매우 좁아져 있었고, 시행한 이제 CT 검사상에서는 비중격 만곡증, 우측으로의 비중격 만곡증뿐만이 아니라 만성 비우성 비염이 동반이 되었고, 우리가 축농증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코를 중심으로 주변에 한 10군데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한 8군데 정도의 축농증이 보였습니다. 코 속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콧구멍을 둘로 나눠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비중격도 휘어 숨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일단 옆에서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수술을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네. 코 성형을 한번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콧등 쪽에도 좀 피부 두꺼워져 있는 상태고 실리콘은 또 이렇게 중간에 언저리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약간 물컹물컹하게 필러처럼 만져지는 게 있고요. 이제 눈 사이 공간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새카매야 돼요. 이쪽 공간인데 여기에 축농증이 좀 차 있고요. 지금은 코가 휘어 있는 것도 조금 심하시고, 그 다음에 미용적인 부분도 제가 좀 개선을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코를 완전히 노출시키고 수술을 할 겁니다. 예전에 이제 미용적인 코 수술을 몇 번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CT상으로도 예전에 넣었던 보형물이 보였고요. 코의 라인 자체도 여러 번 수술을 반복하고 보형물이 계속 존재를 하다 보니까 약간 피부가 말려 올라가는 구축코가 있으셔서 코가 약간 들리는 형태도 보였습니다. PRP 주사라고 해서 그래도 코가 이렇게 조금 말려 올라간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오래된 이제 실리콘이나 이런 보형물에 대한 염증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서요. 그거를 좀 풀어주는 주사를 맞을 거예요. 그건 이제 혈소판이 많은 혈장 성분을 채취해가지고 피부 재생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피부가 너무 많이 딱딱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5회 이상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피부가 그렇게 딱딱하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수술 직전에 주사를 한번 맞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피부 부드러워지는 걸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을 할 겁니다. 딱딱해지고 위로 들리는 구축코에는 PRP 주사가 도움이 되는데요. 본인 피의 성장 인자를 이용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PRP 주사란 영어로는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피 혈청 성분에서 이제 재생을 촉진시키는 이제 재생 인자가 많은 혈소판 인자들을 많이 포함한 부분을 채취를 해서 그 부분을 코 아래 진피층에 주입을 해서 이 피부라든지 진피라든지 그런 부분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주사입니다. 첫 번째 수술이나 반복적인 수술로 인해서 구축이 생긴 코일 경우에 그 아래에다 PRP 주사를 넣어서 피부를 좀 늘려주고 하게 되면 수술을 할 때 피부가 잘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와 외형적인 부분을 함께 개선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갈비뼈 아래에 있는 늑연골은 지지력과 내구성이 강해 코 모양을 변함없이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재수술에 많이 사용되는 자가 연골입니다. 늑연골을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해 다듬어 줍니다. 코의 미용에 대한 수술을 할 때 비중격 연골, 귀연골을 다 쓰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가 늑연골을 이용해서
코의 지지대를 새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부분을 다 잡아주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했고요. 콧대 같은 경우는 이제 늑연고를 잘게 다져가지고 이제 진피 조직에 싸서 생체풀을 만들어서 올려서 보형물은 다 제거한 상태로 본인 조직만으로 수술을 다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비중격을 바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비염 수술과 축농증 수술을 진행을 하여서 숨쉬는 공간도 확보하고 축농증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코 모양의 변형을 일으켰던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휘어있는 비중격을 바로잡고 비대해진 합의갑계를 일부 제거해 공간을 넓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다듬어 놨던 늑연고를 넣어 코의 모양을 바로잡아주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처음에 미적인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제 기능적인 수술과 미적인 수술을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미적인 수술을 한 분 같은 경우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그런 미적인 부분에 의해서 생겼을 경우에는 미적인 부분이 개선도 구조적인 개선과 함께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번쯤 병원을 내원하셔서 코의 안쪽 구조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그런 미용적인 부분을 같이 부과를 한다면 더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매년 날씨가 건조해지면 비염 증상이 심해졌다는 곽소은 씨. 하지만 이번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겨울을 맞았는데요. 작년에 비염 수술을 한 결과입니다. 네. 오늘 수술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좀 어떤지 원장님께 경과차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비염도 있었고요. 축농증이 있어서 코에서 항상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코가 조금 매부리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볼 때 약간 좀 모양이 별로였거든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좀 많이 원했기 때문에 성형외과보다 이비인후과 쪽으로 택했던 것 같습니다. 코 안의 경계를 이루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지고 합의갑계가 커지면서 숨을 원활하게 쉴 수 없는 상태였죠. 수술하면서 외형적인 부분도 함께 교정하고 싶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부터 발생한 코막힘이 있으셨고 그와 더불어서 콧물이나 후비루, 그러니까 코가 뒤로 넘어가는 이런 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때 코가 막혀가지고 무호흡처럼 이렇게 깬다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약 6.1, 그래서 거의 경도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조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우선적으로 수면에 대한 치료보다는 코에 대한 치료를 해서 숨쉬는 길이를 원활하게 열어드렸을 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나 이런 것도 개선될 거라 판단을 해서 코에 대한 수술을 계획을 하였고 환자분께서 그와 동시에 약간 미용적인 개선도 원하였기 때문에 코의 미용적인 부분까지 같이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가장 좋은 건 코로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휘어있던 비중격을 교정술로 바로잡은 덕분인데요. 비대해진 합의갑계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고주파로 축소해 숨구멍을 열어줬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증상의 재발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요. 약하게 있던 수면 무호흡증도 좋아졌습니다. 이게 오른쪽 코고요. 오른쪽 코예요. 네. 이게 왼쪽 코입니다. 네. 이제 비중격도 쫙 펴져 있고 숨쉬는 공간 자체가 일단 차 뒤에 벽이 보일 정도로 잘 열려 있어요. 숨쉬는 거 전혀 문제 없으시죠? 네네네. 네, 1년도 넘게 지났는데 이 정도시면은 뭐 앞으로는 치료할 필요도 전혀 없을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의 사진이에요. 이 비중격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 오른쪽 코 왼쪽 코거든요. 막 콧물도 있고 막 그렇죠. 피도 좀 묻어 있고 이런데 아무튼 뭐 그때 상태는 요랬는데 이제 지금 수술 후에 오늘 방금 찍은 사진은 보시면 쫙 잘 펴져 있죠. 숨길도 잘 열려 있고 그래서 너무 치료 효과가 좋으신 것 같고요. 네. 환자분도 만족한다니까 저도 되게 만족스럽고 고생 많으셨고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네. 코 속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겼습니다. 외형적으로 바뀐 부분도 만족스러운데요. 콤플렉스였던 매부리 모양을 개선하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비중격 만곡증은 거의 완벽하게 잡혀 있는 상태고요. 비중격 만곡이 잡힌다 하더라도 비염 점막이 많이 부어 있거나 하게 되면 코막힘을 똑같이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는 점막도 잘 이제 붓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상태고
미용적인 부분은 이제 개인의 만족에 제가 맞춰서 수술을 하는 편인데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지끈거렸던 장보겸 씨.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에 간 적도 여러 번인데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랑 이제 비염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가 이제 터지면서 기도도 붓고 코도 막히고 하니까 이제 입으로도 숨쉬기 힘들고 코로도 숨쉬기 힘드니까 응급실도 많이 실려갔고, 비염에 있는 그 콧물은 되게 끈적끈적하고 질기니까 기침을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고통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또 그 염증이 심하면은 두통이 그냥 머리 전체 완전 무슨 띠 두른 것처럼 엄청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예민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환자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오래전부터 시작된 코막힘, 그리고 코골이, 그리고 이제 후각 저하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CT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중격 망곡증이 좌측으로 관찰이 되었고, 그에 따른 만성 비후성 비염, 즉 합의각계가 많이 부어있는, 그래서 코의 공간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아예 숨 쉬는 공간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뇌를 비롯한 체내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심한 두통을 유발한 겁니다. 수술은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바로잡는 비중격 교정술과 부어있는 합의각계를 줄이는 합의각계 위축술, 합의각계 외향 절골술을 시행해서 코안이 공간을 넓히고, 환자분이 원하셨던 미용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은 낮은 코, 그리고 화살코, 그리고 휜 코, 이런 교정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미용적인 수술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코 속이 뻥 뚫리고 드디어 코로 숨 쉴 수 있게 됐는데요.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코끝 모양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현재 경과는 비중격은 거의 이제 완전히 바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비염 수술도 잘 돼서 공간 자체는 아주 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후에 딱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회복 기간이 약 3에서 4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소독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회복 단계지만 수술 경과가 좋습니다. 여전히 딱지는 좀 있는데요. 그래도 숨 쉬는 공간은 많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꽉 막혀 있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나으신 상태고, 오늘은 이제 코에 있는 이제 실밥, 일주일 전에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비주에 있는 실밥을 뽑았고, 그리고 콧볼을 줄인 부분, 이 부분 실밥은 오늘 뽑을 겁니다. 네, 이걸 뽑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수술 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수술 부위에는 진물과 딱지가 생겨 코가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면서 상처가 잘 아물도록 관리해야 하죠. 수술 전에는 이제 요랬어요. 오른쪽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어가지고 이게 비염 점막이랑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태가 보였었고요. 이게 이제 수술 전이고요. 이게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제일 좀 스트레스 받았던 요 코 툭 떨어져가지고 화살코 모양이었던 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남자답게 딱 잡혀 있는 상태고요. 2주 정도에 이 정도면 붓기 빠지고 좀 더 자연스러워지면 훨씬 더 나중에 더 이쁘게 잘 아물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코로 이렇게 개운하게 숨 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워낙 코로 숨 쉰 적이 기억이 안 나니까 해봤자 그냥 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상상 이상인 거죠. 그냥 여기 터널 하나 뚫어 놓은 것처럼 숨이 확 들어오니까 첫날에는 머리가 이제 약간 시릴 정도로 개운했거든요. 상상 이상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 네. 코막힘,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또는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을 유발하는 비염 또는 축농증이 있는 경우에 내시경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수술 도구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수술 효과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염이니까 그냥 이걸 달고 살아야지 하고 간과하지 마시고 병원 한번 찾아오셔서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삶의 질이 훨씬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째 비염을 앓았다는 배낙현 씨. 사는 게 바빠 치료를 미루는 사이 수면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제법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코가 막히고 이 건조해지니까 아프고 코피도 자주 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비염은 코 안쪽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비염을 오랫동안 앓으면 코 안쪽에 있는 합의갑계가 항상 부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은 더 악화되죠. 그냥 뭐 사람들 만나고 계속 굴직거려야 되고 코에 손이 자꾸 가게 되고 좀 보기가 미관상 보기가 안 좋죠. 대화를 할 때도 코를 자꾸 만져야 되고 막 이래 하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컸는데요. 그나마 오른쪽으로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막히는 쪽. 왼쪽으로는 코 막힘이 심해 약물 치료로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잠잘 때 항상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깨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입으로 호흡이 되니까 갈증도 나고 항상 그러니까 기분 잘 못 자죠. 항상 수면 부족이었는데 항상 피곤했는데 이 호흡이 안 된다는 느낌이 깨가지고 이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이 비염의 치료는 이 환자분의 불편감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병이든 이제 초기에 정확한 약을 쓰는 게 중요한 거는 이제 만성화가 되는 거를 이제 예전에 막고자 하는 건데요. 이제 방치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 이 비염 점막 자체의 종창이 이제 만성화돼서 나중에는 이 약물 반응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런 상기도의 환기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이관 쪽이나 중이염이나 안구 쪽의 결막염이나 또 이 안쪽의 인후두염이나 코를 막게 돼서 축농증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항상 똑같죠. 깝깝하게. 코가 왼쪽이 지금 예. 많이 더 막히시고 예, 예. 검사상에서도 보니까요 진먼지 진드기 이런 데 알러지가 많이 나오셨거든요. 이제 비중격이 이쪽은 이제 오목하게 오른쪽은 비염이 이제 부은 게 보이시고 이제 반대편은 이제 입구부터 연골부가 휘어서 뒤쪽이 관찰이 안 되거든요. 연골과 뼈가 지금 많이 휘셔가지고 아주 깊은 쪽은 보면요 또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쪽 코가 막히시는 건 이제 입구가 이렇게 좁아지셔가지고요 그 원인이 가장 클 것 같고 배낙현님은 이제 만성적인 코 막힘과 또 간헐적으로 두통이 계속 반복되시는 분이었고 알러지가 있으셔서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까지 역시 뭐 모든 증상을 갖고 계신 분이고 증상 자체는 이제 학생 때부터 10여, 20여 년 이상 이렇게 반복되신 분입니다. 코 속을 들여다보니 오른쪽 왼쪽 할 것 없이 꽉 막혀 있습니다. 코 가운데 칸막이 역할을 해야 하는 비중격이 휘어 있고 눈 옆으로 비어 있어야 하는 공간엔 염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제 왼쪽이 입구 이 비중격 연골부가 거의 입구를 막을 정도로 많이 휘어 계셨습니다. 뒤쪽 골부는 상대적으로 연골부에 비해서 휜 게 없기 때문에 이 앞쪽 교정에는 전통적인 이런 비중격 교정술인 콧구멍 안으로 절개를 넣기보다는 이제 개방적 방법을 통해서 망곡증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전두동, 눈 옆에 사골동, 상악동, 그 뒤에 저평동까지 모든 공간에 이제 축농증이 다 계신 분이라서 두 번째로는 이제 축농증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 알러지가 있고 또 이렇게 종창돼 있고 발적이 돼 있는 이 비염 증상이 있으셔서 지금 고주파로 이 비염을 줄이면서 뒤쪽에 이제 신경 분지 절제술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반복적인 어떤 재발을 좀 낮추고 비염 증상 자체도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훨씬 있도록 그렇게까지 소식을 할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수술이 잘 되길 바라는 것밖에 없죠. 그거는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비중격 교정술로 휘어있는 비중격을 바로 잡아줄 건데요. 특히 콧구멍이 있는 코의 전반부 쪽으로 휘어있는 게 심해 이 부분을 잘 교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코의 천장 부위인 비밸브의 교정술을 같이 시행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넓혀줬습니다.
수면적인 뒤쪽 골부 비중격은 다 지금 제거를 했고요. 앞쪽에 이제 연골이 휜 부분을 가장 많이 휜 곳을 지금 분리를 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좀 묶어주고 이제 아까 채취한 연골로 열발 이식 수술까지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축농증으로 불리는 부비동염은 코 주변으로 빈 공간인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코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 좁아진 입구를 넓힌 뒤 염증을 긁어내고 부풀어 있는 점막을 제거합니다. 고름을 제거하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단은 흰 게 생각보다 많이 휘어 계셔서 피는 과정에서 좀 생각보다 애를 먹어서 좀 오래 걸렸고 축농증 수술할 때 오른쪽 이제 안구가 비강내로 너무 많이 돌출돼 있어서 이제 그 안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안구에 손상 없이 한다고 이제 그게 좀 특이사항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회복 기간에서는 이제 안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연골 자체에 손상이 없이 이제 다치는 걸 먼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외래 다닐 때도 저를 보면서 그렇게 회복 과정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감기하고 또 뭐 급격한 온도 변화나 이제 뭐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비염을 앓았다는 김순옥 씨. 콧물과 코막힘 증상이 심해 밤에 자다가 깨기 일쑤였는데요.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진짜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코가 막히니까 잘 때 많이 할 때는 휴지 한 통 다 쓸 때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코를 풀고 했어요. 환자분은 한 작년 9월쯤에 처음 오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이제 모든 비염 증상을 다 가지고 계셔서 처음에 이제 약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 약물 드실 때는 좀 괜찮다가 이제 올해 가을 정도부터 이제 주무시기도 힘들 정도로 저녁이 되면 콧물, 코막힘이 너무 심하셔서 이제 저랑 상담 끝에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하고 수술까지 하신 분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축농증 입구를 열고 농을 배액을 먼저 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가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각계 그쪽에 고주파 위축술로 아비각계 점막도 좀 위축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콧물이나 코막힘 증상을 이제 주된 신경이 부교감 신경 중에 하나인 비디안 신경이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분지가 이제 눈으로도 가고 코로도 갑니다. 근데 이제 코로 나오는 분지 끝쪽을 신경을 절단을 해서 추가적인 이제 비염 증상이 보다 좀 더 개선 정도가 환자분이 느끼실 때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도록 거기까지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비디안 신경은 코 안의 자율신경계를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콧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데요. 비디안 신경을 차단해 비염 증상을 개선했습니다. 오늘 이제 점막이 부어있던 점막 종창이나 발적돼 있던 점막들 색깔도 좋아졌고요. 네. 안쪽에 이제 축농증 있던 부분 이런 데도 잘 열려 있어요. 네. 뒤쪽에 이제 신경 수술했던 것도 잘 아무셨고 네. 반대쪽도 공간은 잘 열려 있고 부었던 거나 수술했던 부위 다 깨끗해요. 네. 이제 한 달 정도 되셔가지고요. 네. 뭐 약도 이제 많이 줄일 거고 네. 알러지도 있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도 지금 많이 개선이 되셔서 저도 기분이 좋고 환자분이 편해지셔서 자주 안 오셔도 되고 네. 이제 좀 띄엄띄엄 오시는 스케줄로 좀 바꿔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수술한 거 너무 만족해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다행입니다. 진짜. 저도 기분이 좋고 네. 환자분도 좋아하시니까. 네. 비디안 신경 절제술과 함께 고주파를 이용해 합의갑계를 수축시켜 숨구멍을 틔워줬습니다. 저는 수술이라는 게 이게 가능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수술이 있더라고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너무 편하고 잠도 푹 자고 너무 좋아요. 지금 수술하고 나서는. 뭐 당연히 재채기 콧물은 안 나고요. 또 심지어는 제가 가방에 항상 손수건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 손수건도 이제 안 갖고 다녀서 너무 좋아요. 환절기는 이제 온도도 갑자기 바뀌고 이제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데요. 이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원래 이제 어떤 항원이든 원인 물질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악화돼서 이런 만성적인 비염이 진행되시는 분들이고, 보통 분들에 비해서 점막이 약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과민 반응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악화될 수 있고, 또 환절기마다 날리는 직접적인 항원 노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도 염증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습관이 중요하고, 첫 번째로는 이제 위생입니다. 이제 위생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습관적으로 이제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외출하실 때, 환절기 때나 본인이 이제 계절성 타는 비염을 가지신 분들은 마스크를 통해서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제 중에 뭐 국소점막 수축제 같은 거를 수시로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약물성 비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젠 잘 주무셨나요?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고 일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 이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편안한 밤과 활기찬 하루를 되찾길 바랍니다. 사실 본인의 질병이 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 코골이로 방치하고 또 쉽게 웃어 넘기기 좋은 그런 질환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무서운 거는 그 코골이 속에 숨겨져 있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방치가 됐을 때 단순히 업무 능력 저하라든가 졸음운전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환자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진단,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